네,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농제법 8강 모두 업로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의 1과목 상법이랑 2과목 농제법 강의는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제가 3과목 재배학은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카페를 통해 공지를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재배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이제 3과목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파트별로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지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파트별 출제 경향 및 학습 키워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이 재배학 공부하실 때 여기 적혀있는 이 키워드 위주로 중요도를 정하신 다음에 학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재배학 같은 경우는 강의를 진행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도 이제 본업으로 하는 일이 있고 짬내서 이렇게 계속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배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 편집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연도에는 이 재배학 강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이미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배학 같은 경우는 교재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분이 교재를 구매하시면은 저희 이 농학개론, 이 재배학은 농학개론 중에서 이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라는 파트가 저희 손해평가사 1차 3과목의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이제 그 파트들을 살펴보자면은 여기 좌측이죠. 제1장 재배 일반론부터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은 제10장 과수병해충의 발생 상태와 방제 및 대기 오염, 여기까지가 저희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파트별 출제 경향이랑 학습 키워드 제1장을 먼저 보시자면은 1장에는 재배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배 작물의 개요, 그러니까 뭐 작물이 뭐고, 뭐 재배의 기원이 뭐고, 재배의 발달, 작물의 기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 내용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알아야 되냐? 뭐 작물의 원산지 이것도 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작물의 분류 파트는 조금 봐두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 보면은 용도에 따른 분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생태학적 분류 나와 있고 일장 반응에 의해서 단일인가 장일성 식물인가 중성 식물인가 그런 거 여러분이 이제 종류별로 나누어 가지고 밤이 길면 단일 식물, 낮이 길면 장일성 식물, 밤낮 상관이 없으면 중성 식물이다. 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식물들이 각각에 해당하는지 거기까지는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존 연한이죠.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요. 얘가 1년을 사냐, 월년을 사냐, 2년을 사냐, 0년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생존 연한에 따라서 어떠한 작물들이 분류가 되는지 그 정도 보셔야 되고요. 다음 생육 적온, 그 다음에 생육형, 번식 방법, 저항성 이렇게 각각의 분류,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까지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부체계 하나 나와 있죠. 작부체계가 뭐냐? 일단 이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이제 뭐 윤작이냐, 계량상품식 윤작이냐, 답전 윤환식 재배 방법이냐 그 내용들이 지금 재배 일반론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키워드, 출제가 되었던 키워드겠죠.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요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재배 일반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출제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정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제2장에는 재배 환경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배 환경은 토양이냐, 수분이냐, 온도 및 대기냐, 무기성분, 산성토양, 토양 미생물이냐, 광환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제가 지금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먼저 토양 환경 보시면은 뭐 토양의 3상 나와요. 고상, 액상, 기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입단의 구조가 나오는데 입단은 잘 봐두셔야 돼요. 뭐 입단의 구조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 잘 봐두셔야 되고요. 다음 뭐 단립 구조냐 입단 구조냐 마찬가지로 다 봐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입단 구조를 파괴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토성의 종류에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까지 있는데 그 토성의 종류까지 잘 봐두시면 되고, 다음에 토양 비옥도와 염류 직접이 나와 있습니다. 토양 비옥도는 토양이 기름지다는 거죠. 그리고 염류 직접 같은 경우에는 염류가 많이 쌓여있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도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서 봐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완충능, 토양의 완충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토양의 완충능은 토양의 외부로부터 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토양의 완충능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CEC라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나올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봐두셔야 돼요. 토양은 요 정도 봐두시면 되고, 다음 이제 재배 환경에서는 수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분도 이제 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식물체에서 수분의 역할이 뭐냐? 쫙 나와요. 뭐 물이 중요하고 용매로서 나오고 효소를 활성시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식물체 내에서 수분의 역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수량이 뭐예요? 요수량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양, 그러니까 뭐 단위 중량 1g의 건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을 요수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수량의 의의가 뭐냐? 그리고 요수량은 뭐가 많고 뭐가 적은지 그런 것들이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에서는 다른 내용도 잘 봐두시는데 토양 수분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결합수, 흡착수, 모관수, 중력수 요런 게 나오는데, 이제 수분 장력이라고 하죠. PF가 뭐냐, 몇이냐, 몇 이상이냐 이런 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위주로 잘 정리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수분에서는 최적 함수량이죠. 가장 좋은 물의 양이 얼만큼이냐, 그게 최적의 함수량이란 얘긴데요.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범위가 최적 함수량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 농학개론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온도 및 대기, 뭐가 중요하냐? 온도 및 대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생육에 필요한 온도, 생육에 적합한 온도인 생육 적온, 그리고 생육이 가능한 온도인 유효 온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뭐 일변화,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계절적 변동을 보이고 하루 동안 기온이 변화하는 과정과 상태를 뭐 일변화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변온이라고 나와요. 변온이라고 나오는데 변온까지는 같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무기성분, 산성토양, 토양 미생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작물 생육에 필요한 필수 원소, 다량 원소냐 미량 원소냐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량 원소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뭐 탄소, 수소, 산소, 칼슘 요런 게 있고, 미량 원소에는 몰리브덴, 염소, 철 이런 게 있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탄소는 C라고 쓰죠. 그 수소는 H라고 써요. 그 다음에 산소는 O 이렇게 쓰는데 요거까지 다 같이 기호까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성토양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재배 환경의 마지막에는 이제 광환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광환경은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뭐 광질, 광도, 일장 등으로 구분된다 이래서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광합성 작용하는 거죠. 광합성 중요하고요. 일장 효과가 뭐냐?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C3 식물과 C4 식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물들은 각각 어떤 것들이 해당하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들은 대충 지금까지 총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냐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6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정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3장 자연재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 내용은 무지하게 중요하다. 비중이 상당히 높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옆에 써놨죠. 특이사항은 시험 비중이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 출제별 출제 경향이랑 학습 키워드 요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5년이 아니고 한 시험에서 한 5문제 정도? 많으면 7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재해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요 내용을 토대로 다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재배기술 사장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네, 다음 제4장 재배기술 제가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시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재배기술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3장처럼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종묘와 육묘 이런 거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뭐 괴경, 그러니까 덩이 줄기식물엔 뭐가 있냐, 뭐 감자, 토란 이런 게 있다. 네, 덩이뿌리 괴근 식물에는 뭐가 있냐, 달리아, 고구마, 마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내용 위주로 나올 건데 일단 그 내용들은 다 암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종묘랑 육묘, 종자처리, 육묘, 파종 방법, 작휴법, 중경제초 요런 내용을 다 봐두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장 보시면은 시비관리랑 식물호르몬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 파트예요. 네, 이 시비관리 및 식물호르몬 대표적인 거 뭐가 나오냐?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연면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면시비가 뭐냐 하면은 링거왕 같은 개념이죠. 작물의 잎을 통하여 옆으로 흡수하게 하는 방법을 연면시비라고 한다. 요 내용, 그러니까 비료의 연면 흡수가 영향을 끼치는 요인, 뭐 언제 필요하냐 요런 거 위주로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식물호르몬 종류가 나옵니다. 옥신류에는 뭐가 있냐, 지베렐린은 뭐고, 에틸렌은 뭐고, 생장억제제는 뭐냐 요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식물호르몬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은 시험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부를 하면은 좋긴 하지만 공부를 해도 시험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파트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 식물호르몬 같은 파트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난 한 문제 틀릴래 요런 식으로 해서 넘겨도 되는 그런 파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6장 보시면은 잡초랑 병해충 그리고 페로몬 관련된 내용 나오는데요. 이 6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거의 한 5년 동안에 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니죠. 자, 어떤 걸 봐야 되냐? 잡초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거 아시죠? 잡초는 이제 특징이 있고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효과가 뭐가 있냐? 요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초의 방제. 어떻게 방제를 하냐? 물리적 방제를 하냐? 경종적, 재배정 방제를 하냐? 아니면 화학적 방제 방법을 사용하냐?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 아니면은 종합적 방제, 그 방제 방법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해충이나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방법도 있는데 어떤 천적을 이용하냐, 어떤 해충을 이용하냐 거기까지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장도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시험 비중 많이 나온다고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상적 발육과 환경 이 파트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공부한다,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성이 뭐냐? 그리고 다음에 추나 처리, 버널리제이션 이게 뭐냐? 다음에 일장 효과는 뭐냐? 그 다음에 유성 번식이랑 무성 번식의 방법, 그리고 무성 번식의 주요 번식법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 봐두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 상적 발육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거의 20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매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8장 원예 작물학도 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시험 비중이 매우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원예 작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4-5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예 작물학은 채소, 과수 그리고 화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소에서는 원예 작물들을 어떻게 분류하냐,
뭐 이용 분류에 따라서 분류하고 입줄기에 따라 분류하고 근체류에 따라 분류하고 이렇게 다 쫙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외우신다. 원예 작물의 분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가지과 나옵니다. 가지과에는 고추랑 토마토, 가지, 감자 속하는데요. 이거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미과. 장미과에는 딸기, 사과, 배가 속한다. 요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에 인경채류. 인경채류에는 양파, 파, 마늘, 쪽파, 부추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암기하셔야 될 거 괴경류. 괴경류가 덩이 줄기죠. 감자, 토란이 괴경류에 속하고요. 괴근류. 괴근류는 덩이뿌리죠. 이 괴근류에는 고구마랑 마 등이 속한다. 요 정도까지 추가로 무조건 암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봐두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과수. 원예 작물학의 과수에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과수의 분류,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뭐 각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나눈다 하는데 대표적인 품목이랑 특징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 이 원예 작물학의 화훼 나와 있는데요. 이 화훼에는 뭐가 중요하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훼도 이제 분류.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뭐가 속하냐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성번식 그리고 발근을 촉진하는 요인, 저온장애, 절화의 수면 연장법 이런 거를 여러분 교재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요 내용들 위주로 포인트 잡아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9장.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시설 원예랑 구조체, 피복제, 양액 재배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경질 피복제랑 연질 피복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랑 이제 뭐가 좋고 뭐 어디다 써먹고 요런 거 내용 장점이랑 단점 다 구분해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화 냉방법 종류 여러 가지 나와요. 종류 구분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액 재배 방법이 뭐냐 나오는데 시험에 출제가 한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액 재배 방법에는 뭐가 있다.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제 10장. 10장은 출제 빈도가 정말 낮아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는데요. 10장은 과수 병해충의 발생 상태랑 방제 및 대기 오염 요 파트가 나오는데요. 그냥 뭐 각 과수별로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게 되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전 여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나오면 틀리려고 저는 패스를 했던 부분인데 그냥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왔던 파트는 대기 오염 물질이 한 번 나왔었다. 근데 요 정도는 그냥 뭐 나오면은 틀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제 10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최근 5년 정도 동안에 한 3번 정도밖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는 파트죠. 네, 우선 이렇게 나누어서 1장부터 10장 어디에 중요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3장, 4장, 그리고 7장 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공부하면은 60에서 70점은 맞을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8장 원예 작물학까지 추가적으로 공부를 완벽하게 하면은 이제 70에서 80점까지는 가능하다. 요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 네 가지 중요한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파트도 보면은 출제 빈도가 제가 완전 낮다고 적은 거 외에는 이제 어디서 나올지 솔직히 모르니까 골고루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희 이 재배학이랑 원예 작물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풀면은 이상하게 문제를 풀 때는 다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60점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가다반이 나오고 채점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맞는 게 재배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이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중요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아니고 이제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단어를 다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 앞글자만 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이 결합수 이런 걸 외우고 싶어요. 근데 머리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결,흠, 모, 중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여러분이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의 자료로 사용한 요 3과목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파트별 출제 경향, 이 자료는 제가 제 카페에 업로드 해둘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자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어디가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 여러분이 큰 부담 없이 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이제 나는 60만 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